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 이 10폭에서는요, 이 문재인 이재명 문제, 그리고 지금 이 갑자기 오후에 속보로 이 국민의힘 영남권 하영재 의원 체포영장 발부 문제,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중대선거구제와 뭐 비례 50석 늘리는 문제, 이게 지금 사실 다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. 이 개별 문제가 아니에요. 다 하나 엮여 있는데, 엮여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소수가 돼 있는데 좀 그런 문제를 좀 더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고요. 그리고 오늘 오후 방송인가요? 이 김경재 총재, 뭐 저하고 20년 이상 같이 활동했던 김경재 총재가 변희재 요즘 너무 멀리 간 거 아니냐, 보수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, 지금 이 강신업, 윤창중, 이상로 등등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의 좀 비판적인 보수적 농객들이에요. 이 사람들의 이 나눴던 만담, 제가 볼 땐 만담이에요. 뭐 좀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죠. 쉽게 얘기하면 내 기준으로 볼 때. 이런 문제를 좀 더 짚어보는데요. 저는 지금 보수에 대해서 내가 뭐 인간적으로 막 뭐 무슨 뭐 서운하니 배신이니 이런 인간성 따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훨씬 더 지금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거야. 우리가 2016년부터 태극기 들고, 자, 윤석열 저 특검 한동훈 조작 날조 수사했다고 몇십만 명이 같이 외쳤고, 최소한 장애보수에서는 전광훈이라든지 몇 명 빼고는 전체가 다, 아니 거의 전광훈 빼고는, 전경련 애들하고 전광훈 빼고는 다 같이 외친 게 특검이 박근혜를 조작 날조 수사했다. 그렇게 외쳐서 거의 수백억 원에, 뭐 전광훈까지 합치면 거의 뭐 천억, 몇 천억의 돈을 긁어 모은 게 보수세력 아니냐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, 저는. 거기에 대해서. 내가 실제로 2018년도 5월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냐면, 그때는 지금처럼 이 책을 쓸 때처럼 조작된 증거는 완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, 야, 이거 내가 감옥 끌려 들어와서 이 태블릿 이거 진실 못 밝히면, 그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디어치에 후원했던 사람들의 거의 90%는 이 태블릿 진실을 밝혀달라고 돈을 꺼낸 사람들인데, 이거 내가 어떻게 갚을까? 이게 제일 걱정됐었거든요, 이게.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도 이제 밖에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컴퓨터 분석해서 이 조작을 잡았을 때, 저는 감옥에 안에 있었지만 마음이 편한 게, 빚을 다 갚은 거야.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미디어치에 후원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빚을 다 갚은 겁니다. 조작을 잡았기 때문에. 엄밀히 말하면 저는 조작을 다 잡은 걸로 거의 제 일은 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근데 그걸 같이 공론화하고 해줘야 될 보수 전체가 변절하다 보니까, 이걸 그냥 혼자 떠맡아서 이걸 공식화하려다 보니까 제가 촛불 진보하고 동맹을 맺게 된 거죠. 뭐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태극기들이 변절만 안 했으면 내가 촛불하고 손을 잡았을까? 아마 잡을 기가 없었을 거예요. 태극기 정도만 붙어줬어도요, 이거 공식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. 그거를 안 하고 돌아선 게, 그게 그 놈들이 변절을 한 거지, 내가 멀리 간 게 아니라니까. 나는 그 당시나 지금 주장하는 바가 똑같아요.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을 했고, 이런 조작한 자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하면 되느냐? 내가 이 말을 바꾼 적이 없잖아요, 이 말을. 근데 내가 반대로 물어보면은 김경재 총재나 저희 이상로나 그나마 윤석열에게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. 지금 이 시간에 태블릿 조작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, 이걸 공식화하고 공론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느냐? 그거 안 하잖아요. 그걸 안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겠다는, 내가 안진걸 손혜원 씨와 만나는 게 뭐가 문제고, 그걸 무슨 자격과 무슨 근거로 저한테 문제 제기하냐고요. 지금 안진걸 소장하고 손혜원 씨는 최소한 태블릿 조작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어, 지금 이 시간에도. 그럼 보수는 뭐 하고 있냐고. 그거를 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지. 그나마 김경재, 이상로 씨는 안 도와주는 정도지만은, 저 우공당 떨거지들하고 저 강용석 이런 놈들은 아예 방해를 하고 있잖아, 방해를. 정유라까지 합쳐가지고.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거를
촛불의 힘도 빌리지 말고 미디어 측 혼자서 그냥 버텨라.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겁니까 저한테?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? 조작된 진실을 내가 밝혔는데 이거를 내가 다른 진영하고 공유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? 이건 진실인데 우리가 근대민주주의 국가를 공부할 때 진실을 좌우 나눠가지고 진실을 이렇게 분담하자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? 근대 국가는 진실이 전 국민에게 통용된다는 전제로 세워지는 게 근대 국가예요. 그래서 투표권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겁니다. 최소한 근대 국가에서 교육 시스템에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알려주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로 전 국민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태극기 이 변절자들은 보여줘도 지금 그거를 안 받아들이잖아. 아니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. 받아들였지만은 조작과 은폐를 해서 감추려는 놈들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고. 아예 저를 정준하 최성원과 함께 저를 다시 감옥에 보내는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들이. 글쎄 나는 이런 정도도 이해를 못한다는 건 깜짝 놀랐어요. 김경재 총재에 대해서. 그리고 그 이상로, 강신업, 윤창중 대담하는데 내가 왜 당신들이 만담이나 그러냐면 지금 이 사안을 얘기할 때 윤석열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했다 1번 그리고 1번 문제 얘기할 때 윤석열이 박근혜와 양승태를 논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냈다. 요 두 가지를 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만담인 거야. 결정적인 진실 두 개를 은폐하는 거잖아. 윤석열한테 해가 될까봐. 난 솔직히 그러면 당신들 방송하면 안 된다고 봐요. 국민을 속이려는 거 아닙니까? 결정적인 진실 두 개를 빼놓고 뭘 얘기를 하냐고. 물론 촛불도 그 얘기 잘 안 해. 근데 촛불은 잘 몰라 그거를. 촛불 사람들이 태블릿 진실 인지하기 시작되는 게 제가 매불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인지됐기 때문에 이제 최근이고 양승태와 박근혜가 이 일본 문제 재판거리 하다가 감옥 간 거 제가 짚어주면 아 그랬었지 이제 기억하는 건데 알잖아. 윤창중 이상노릇사 당신들 알잖아. 그걸로 얼마나 우리가 검찰하고 싸웠어요. 이거 잘못했다고. 근데 왜 감춥니까 그 얘기를? 윤석열이 그거 잡아놓은 주범이야. 그러니까 저만 해도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 글쎄 그 45인의 이 양심 서명자가 있어요. 그거 내가 다시 한번 좀 꺼내서 강조해 드릴게요. 이게 이 촛불진영도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. 아 미디어 치료. 아 그냥 검색으로 변희재 정규재 치면 나오겠네. 음, 음. 이 45인이 내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. 나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은 지금 윤석열에게 아첨아부하는 변절한 어용 지식인이에요. 내가 정말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. 근데 어쨌든 이 45인의 이름 올렸다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진실에 대한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여기 이름 올렸죠.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였다가 이름 올린다는 얘기는 자리 안 받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 이거. 이 사람들 자리 못 받습니다. 장담하는데 왜? 이 지금 단지 이 대법원이 이 판결 내는 거를 국가가 대신 내겠다고 잔머리지, 꼼수지.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꼼수 썼다고 지금 이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난데 이쪽에서 지금 이 서명한 45인은 애초에 이미 강제징용 문제는 65년 한일협정 때 정리가 됐다. 그래서 박정희 때 줬고 노무현 때도 그 피해보상금을 줬다 국가가. 그래서 일본 기업에게다가 이거를 물론 도대체 그러면 국가가 개인이 입은 피해를 소송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어디 있냐. 이게 이제 대법 판결의 취지거든요.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쪽에서는 이건 절대 못 받아들이는 판결이란 말이에요. 못 받아들일 게 120%야 120%. 야 니네 일본 그 전체 예산의 이미 절반을 그때 65년도에 줬고 그걸로 한국민이 피해받은 거는 이제부터는 한국이 보상한다고 도장 찍었는데 왜 갑자기 일본에 청구하냐 이런 문제에서 일본은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하자.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보고
임금을 못 받았을 수가 있죠. 거의 뭐 수십만 명, 수백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임금 못 받은 사람 있을 수 있고 강제징용으로 피해 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국가가 이미 60여 년도에 충분히 해결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피해 보상금을 준 거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나는 한국 국가한테는 선배를 받았지만 일본 기업에게 직접 받겠다. 이 소송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가에서. 어찌 보면 65년도의 한일 협정이 사실은 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. 개인이 피해를 받을 거를 국가가 텅으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우리가 국민에게 나눠주겠다.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피해 보상이 됐어요. 그걸로. 근데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은 내 피해를 니네가 왜 대신 받아가지고 대신 그걸 갖고 나눠주냐. 이 시비 걸만 한 문제가 걸렸거든.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안 먹힌다는 거야. 이 내용이.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라. 여기 45위는 뭘 얘기했냐면은 이 모든 모순 문제를 일본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떠들기 전에 한국 국민에게 설명을 해라. 그거 얘기하다가 국민적 이 반감 잃어서 뭐 정권 날아갈 한이 있더라도 그걸로 승부 걸어라. 그게 이 45인이거든요. 그러니 이 사람들 이제 뭐 자리 받겠습니까? 이렇게 해놨는데.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했게 얘기한 거는 지금과 같은 편법을 쓰지 말라는 거야. 편법 썼을 때 더 위험하다. 차라리 진실 그대로 얘기하고 들어눕는 게 낫지. 온갖 잔머리 편법을 써서 한국 기업을 팔을 비틀어서 대신 내게 하고 일본에 가서 나 참 잘했어요. 표창장 받고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. 그 짓 했기 때문에 진실을 털어놓는 것보다 더 큰 지금 악재가 터진 거죠. 그래서 그걸 경고했거든요. 이 45인은.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도 빠져 있는데 여기서 그거 짚었어야 돼요. 내가 썼으면 짚었지. 바로 이 딜레마 문제 때문에 박근혜 양승태가 상의한 것 같고 좋다고 감옥에 쳐 집어넣은 게 윤석열이라니까.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지. 아까 이상로 씨 여기 성명서 들어왔나요? 이거 4명, 요게 다인데 안 들어왔네 여기에. 안 들어왔으면 떠들 가치도 없네. 여기에 들어왔어야지. 뭐 이상로 씨 여기 뭐 한 자리 하려고 안 들어왔나? 여튼 45년에 안 들어왔네. 아니 아까 진실을 얘기하라 그랬으면 여기 45년에 들어왔어야지. 아니면 뭐 이상로 씨한테 전달이 안 됐나? 하여튼 요 45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자리 하긴 글러 먹었어요. 한 자리 하기는. 그거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. 그리고 여기서 이 글에 대해서 난 뭐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. 여기다가 내 이름 들어가면 촛불 줘서 시비 걸리겠다. 그래서 안 넣으려 그랬는데 원래는 여기 한 3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이거 아는 사람들이 다 빠졌다고. 아유 이 45일 안에 나라도 들어가야겠다. 그래서 나까지 들어가 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초안 작성했으면요. 그거부터 쳤지. 윤석열 당신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. 박근혜 양승태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 그거부터 사과하라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. 거기서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그럴 리가 없지. 문재인 사냥개로 다 감옥 집어넣는 걸 가지고 그걸로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됐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적당한 방법을 찾는 거를 구속을 시켰으니 윤석열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. 잔머리와 꼼수밖에 안 남은 거야 그게. 그래서 그 짓을 했고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함정에 빠져서 죽으러 가는 거거든.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. 그래서 아까 그 윤창중, 강신업, 이상로 얘기할 때 이 문제를 빼고 얘기하니까 안 돼요. 빼고 얘기하니까. 해답이 안 나오지. 그럼 이제 저한테 당신은 왜 그러면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지금 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느냐. 아니 이거는 권력을 잡은 쪽이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. 저는 제야투사예요. 저는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 문제는 권력을 잡아야지 외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미리 그래서 제가 조언하는 데 있어서 내 이름까지 올려준 거야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원칙으로 가라. 근데 그 원칙을 짓밟은 게 윤석열이니 꼼수밖에 더 가냐고. 꼼수밖에. 그 꼼수를 비판하고 결국 꼼수가 안 먹히고 있잖아요. 일본에게도 안 먹혀. 뭐 일본 국민들이 마음 열었다 그러는데 일본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라니까. 야, 너 한국 국민 자체를 설득을 못하는데 네가 일본에 와서 막 오므라이스 처먹고 폭탄주 마셔봐야 해결되겠냐. 다 삐딱해요 일본도. 그러니까 기시다가
요 호구 하나 붙잡아 놓고 너 위안부도 다시 하고 너 후쿠시마 그것도 다시 하고 왕창 벗겨먹는 거거든. 윤석열이 한국의 지도자로 평가를 못 받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벗겨먹으려고 그런다고 저게. 그래서 애초에 지도자감이 아닌 놈이 대통령 되면은 국제적으로 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윤석열이가 더 털리기 전에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. 지금은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거지. 여기다 대고 위안부의 원천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이 지금 성난 국민들과 붙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. 끌어내린 다음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방식대로 해결할 거예요. 여기 있는 방식대로. 되든 안 되든 그걸 해버려야 돼. 안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어 이거는. 그만큼 이 보수 세력에서는 진실이 가장 중요한데 진실을 지금 다 내버리잖아요. 태블릿 진실이든 뭐든 다 진실을 내버리니까 보수가 지금 내놓을 게 하나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는 윤석열은 사기치는 거고 보수는 윤석열 사기치는 거 뒤에서 찬양하고 비호하는 거고 한마디로 사기꾼 집단 돼버린 거지 보수는 진실을 빼버리니까.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사기꾼 집단처럼 돼가지고 보수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. 총선 이긴다는 거야, 뭐 대선 이긴다는 거야 이래가지고. 그래서 자꾸 뒤에서 깔짝깔짝거리지 말고 뭐 내가 너무 뭐 좌로 갔니 많이 깔짝거리지 말고 아무 때나 아니 포럼 같은 데다가 불러놔. 왜 못 불러 너희들. 한마디로 내 말을 듣고 반박할 수 있는 논리도 없고 염치도 없으니까 나 못 부르는 거 아닙니까? 아무 때나 불러. 나는 부르면 나갈 테니까.